제가 준비한 3위 얘기해 볼까요?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는 호영호재하는 사이. 국민의힘이 이제 본격적으로 헌재 때리기에 나선 듯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사법연수원 18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탄핵 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합시다. 문영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용호재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의 파다한 이야기입니다. 문영배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 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습니까? 또 문영배 대행은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큽니까?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가 호영호재하는 사이인데 이런 그럼 탄핵 심판 다룰 자격이 있냐? 이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이게 탄핵 심판에 대해서 불복하려고 하는 밑자락을 지금 여당에서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대단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대단히 손상시키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조인들끼리 연 있는 경우야 많죠. 뭐 사법연수원, 로스쿨,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서 인연이 있을 텐데 저는 보통 재판이 자신과 관련이 있을 경우 재척 사유나 이런 것들은 많이 봤지만 자신의 정적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손상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건 온당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뭐 권성동 원내대표 마찬가지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수사기관 자체가 대부분 다 대통령의 후배 검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형해화됩니다.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는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받게 될 형법 관련된 이 재판들도 그렇고 지금 정치적으로 극우파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발신하는 것으로 저는 여겨지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사실상 법치주의를 무능화시키는 그러한 것에 기여할 수 있다.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토요일 대통령이 구속되냐 마냐를 결정하는 서울 서부지법에 마포 일대, 공덕 일대 무려 4만 명의 지지자들이 운집을 했었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상 초유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7층으로 아예 진입을 해서 판사실까지 뭐 여러 폭력을 행사했던 이 부분,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 철통방어, 보신 대로 3중 차벽에 기동대 4천 명을 경찰에 투입했다. 뭐 늦었지만 이 부분은 잘한 걸 하더라고요. 최진영 변호사님. 아까 이도학 의원 말처럼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사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니까 이런 일부 시위, 집회 참가자들이 난입한 거 아니냐. 이번에는 또 헌법재판소에 약간의 불법 밑자락을 깐 다음에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가 뭔가 무슨 사이 아니냐라는 취지를 해서 또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이도학 의원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서부지법의 난입 같은 경우에는 그날 새벽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의 상당 부분 현장에 있던 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분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는 반면에 이제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나와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어떤 폭동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할 일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경찰이 혹여 있을지 모르는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4천 명에 이르는 경력을 대비하고 거기다가
차벽을 삼중적으로 이렇게 했던데 이런 부분은 혹여 있을지 모르는 경찰에서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다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대비에 대해서 캡사이신 붕삭이라든가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서부지방법원 때든 준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지금 삼중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영배 지금 헌법재판관 직무대행과의 어떤 그런 이재명 대표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사이를 잘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에 그것을 비판하는 하나의 어떤 밑자락이나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관련해가지고 윤 대통령과의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또 똑같은 그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견제는 하되 지속적으로 어떤 헌법재판관 개인을 비판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권에서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잠시만요. 변호사시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연수원 18기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있고 문영배 권한대행도 있고 노동법 함께했다. 그리고 여기에 정성호 의원도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연수원 기수끼리 진짜 친하고 그렇습니까? 몇 명 정도 규모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인연이 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수원 18기 하면 다 해봤자 300명도 안 되고 제 기억에는 한 150명이나 될다 말다 할 정도로 굉장히 서로 친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형님 동생 할 정도로 아마 그때의 같은 반이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형님 동생 하면서 친분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떤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 온정적으로 보일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공사 구분을 해왔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직무대행까지 갖는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국민들의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까지 문영배 재판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어떤 민주당과의 어떤 짬짬이 있을 가능성 완전히 원천 배제하는 것. 거꾸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법조인들도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동 자제하는 것이 그 결과에 대한 승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